자, 이번에는 부동산 특성 강의 노트 12페이지. 얘는 너무 중요해서 11월, 12월 달에도 선행학습을 우리가 했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 한번 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이런 건 중요하니까 요 부동산의 특성과 파생 현상은 이렇게 페이지 하나 적어놓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질문. 근데 질문을 주신 분이 있기는 있다, 없다. 있기는 있다. 한 명이지만. 자, 드물었어요. 11월, 12월 달에 한 번도 없는 게 정상인데 언제 질문이 왔습니까? 이번 주가 우리가 3일날 개강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2일날 저녁에 왔어. 2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온 거죠. 이따 뭐 왔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부동산의 특성과 그 파생 현상. 자, 보세요. 매년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이건 알겠어요. 제가 강조하니까. 자, 근데 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 여기는 어렵게 나오기도 해요. 쉽게 나올 때도 많지만, 어렵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하늘이 두 쪽 쪼개지더라도 반드시 뭐 해갖고 와야 돼? 맞춰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게 나오더라도. 요런 것들은 꼼꼼히 좀 보셔야 돼. 예.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 특성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다. 그게 특성이에요, 특성. 그런데 주의할 게 학자들이 말하는 부동산은 항상 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특성하면 토지의 특성을 말한다. 그리고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겁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 자, 제가 원하는 두 글자를 뽑아봐. 그렇죠. 분류가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이런 말이게. 분류. 근데 일단 토지의 특성을 크게, 자연적 특성은 자연이 부여한 특성이고, 요새 우리 강철희 선생님 저기 세상에 PPT 그 버튼하고 이거 두 개만 갖고 수업하신다면서 나도 좀 해봐야겠어, 이게. 자연이 부여한 특성. 이거 좋네. 우리 강철희 선생님, 우리 선배님 건데. 자연이 부여한 특성이고,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부여한 특성. 인간이 부여한 특성. 자, 그런데 이제 자연적 특성은 자연스럽게 타고난 특성을 말하는 건데, 이 자연적 특성도 많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4가지 정도야. 뭐 이렇게. 그리고 인문적 특성은 또 자주 나오는 게 3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를 땄죠. 두 문자를 영, 개. 여기는 말이 부부가 연식이 좀 됐다고, 영하다는 거예요. 부부 영계, 용병사. 자, 이것도 7가지나 돼. 7가지 되면 뭔가 전략을 세워야 돼. 7가지를 다 함께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절반을 나눠야 돼.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네. 부부가 영해요. 요게 중요할 것 같아. 용수다가 병사한 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부부가 영계를 먼저 해야지. 용수다 뒤집은 걸 뭘 먼저 해.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95%는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걸 먼저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요거 안 해. 일단 이걸 먼저 하셔야 돼. 지문을 보면, 기출을 보면 거의 95%가 해요. 부부 영계. 자, 그러면 이해부터 좀 해야지. 이해를 할 때 항상 앞에 3글자는 토지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뒤쪽은 뭘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뭔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부동성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거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냐? 잘 들어보세요. 동산과 부동산.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성질이 뭔가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듣고 있어?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성질이 뭔가요? 그러면
그냥 부동성이라고 해줘. 이렇게 부동성이라고. 그냥 지극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대답해주면 된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내용 중에. 부동성. 이게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그렇죠. 성질이죠. 움직이면 동산, 안 움직이면 부동산이니까. 자, 그 다음에 부증은 항상 양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죠. 양. 양이 부증. 늘어나지 않는다.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영속성은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재화이다. 이런 뜻이고. 개별성은 토지가 개별적이라는 건 다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부 연계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부증성. 영속적인 재화다. 영속성. 다 다르옵니다. 개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까지 넣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동시킬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양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인간이 토지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영속적이니까 토지를 인간이 소모시킬 수 없어요. 자, 다 다르다고 취급되니까 어떤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부동성의 딱 자연적 특성이 첫 번째 들어가 보면 의미가 나와 있지만 의미는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의 장소, 자연적 위치인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 이 정도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항상 의미 밑에 있는 게 나와. 이해를 했으면 뭐가 출제됩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빠생현상이라고 돼 있죠? 근데 빠생현상에 봤더니 더럽게 많아. 그러니까 얘는 한쪽을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한쪽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이 지역화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지역이 기반이 되는 시장이에요. 사례가 강남시장입니까? 강북시장입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 외부 효과는 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현장, 임장, 현장이 중시하는 활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딱 보면 자 보세요. 자, 시장의 지역화인데 요건 동산, 세탁기야. 세탁기. 이 움직이는 동산은 시장이 어떻게 생겨 먹었나요? 그러면 마트가 시장이야. 왜? 이 동산은 움직이니까 이렇게 마트라는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진열을 합니다. 특정한 장소에. 그러니까 이 마트 자체가 세탁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는 진열이 될 수 있다, 진열이 될 수 없다. 진열이 될 수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다른 토지들과 연대한다 했어. 토지는 다른 토지가. 그래서 뭘 형성합니까? 그러면 지역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뭐가 된다?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동산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입니까? 그러면 장소, 어떤 특정 장소에다 진열을 할 수 없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지역이 시장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이 속한 지역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왜 지역적입니까? 그러면 장소가 고정되어 있어서 진열할 수 없어 마트에. 그러니까 지역이 바로 시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기본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다 했죠. 이놈이 질문 들어왔어. 11월, 12월 달에 외부 효과를 우리가 하지 않았으니까 외부 효과를 묻는 거야. 그럼 보셔. 외부 효과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이 부동산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게 외부 효과예요. 외부 환경이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가 좋은 학교가 외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 영향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아. 그러니까 이런 외부 효과 중에 우리에게 좋은 외부 효과를 플러스 외부 효과 또는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좋은 외부 효과라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처럼 쓰레기 야치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영향을 받죠? 그러면 이런 건 마이너스 외부 효과 또는 안 좋은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부른다 이런 거야. 즉 부동산, 주택, 특히 주택은 외부 환경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장소가 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정돼 있으니까 외부의 환경이 바뀌면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여야만 한단 말이야. 내가 딱 장소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가 왜 잘 작동이 됩니까? 그러면 장소가 고정돼 있으니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현장 활동, 임장 활동. 자, 여기 중개사 사장님 있어요. 자, 고객이 와서 여기 101호 아파트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 사장님이 뭐라 그래? 호주머니에서 쑥 꺼내서 여기 있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항상 고객이 손을 끌고 어디로 가? 현장으로. 이유는 안 움직이니까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죠. 요 정도 이해하면 돼요. 요 정도. 자, 그런데 문제는 이해만 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암기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연상이야. 이런 걸 다 두 문자 따서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부동성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장소가 꼭 나와. 장소가. 그런데 지역이라는 거 있어요. 지역. 지역은 장소라고 한다. 장소가 아니다. 지역은 하나의 장소야. 큰 장소란 말이에요. 장소.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장소가 나오면 부동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현장의 장, 임장의 장은 고추장, 된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현장이지, 현장. 그러니까 장소라는 지역, 현장이 나오면 부동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뭐만 암기하면 돼? 이것만 암기해. 그래서 창피하다고 하지 말고 왜 뿌 효과 이렇게 암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왜 뿌 효과니까 부부 연계 중에 부자가 없지 뭐. 그럼 대부분 부동성이라고 해. 그래서 왜 뿌 효과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러는 거야. 자, 끝. 자, 그다음에 부증성. 부증성은 항상 뭐의 문제? 양에 대한 문제야.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자, 빠생 현상을 봤더니 요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일단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인간이 생산할 수 있다, 생산할 수 없다. 생산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비생산성이에요. 비생산성. 그리고 생산을 할 수 없다가 생산비 법칙의 부정이야. 생산이 부정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잘 나와. 직가고, 집약적 이용, 최유효 이용. 그럼 이해해보자고, 이게. 일단,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이 제한된 희소한 자원입니다. 이게 이제 숨어있는 뜻이에요. 부증성에. 자, 양이 늘어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일단 비싸다, 싸분다. 비싸. 자, 그리고 양이 제한된 희소한 자원이니까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 써야죠. 그게 바로 집약적으로 이용하고요. 최유효로 이용하세요. 이게 집약 최유효 이렇게 되는 거죠. 집약 최유효. 그럼 여기도 연상이 있어. 부증성은 생산이 부정됩니다는 대충 찾아. 그래서 항상 부증성이 나오면 찌읒자가 나와. 찌읒. 증. 그리고 집약적을 봤더니 찌읒자가 또 있어. 찌읒. 최유효 이용을 봤더니 또 찌읒자가 있어. 찌읒. 찌읒이야. 부증성 나오면 집약 최유효. 아니 얘는 찌읒이잖아. 찌읒이 아니고 찌읒 안에도 뭐 있어? 찌읒 있어. 그러니까 찌읒이 아니야. 이 연상 코드예요. 요 딱 두 개만 기억해 주면 돼. 두 개만. 자, 그 다음에 자 영속성. 영속성은 토지는 영속적이다. 소모 파괴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빠생 현상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러니까 최근에는 영속성이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잘 이렇게 많으면 항상 미스터 국이 선별해줘. 그냥 막 밤새서 암기하세요 이래. 선별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중에 세 개가 잘 나와. 요새 가치정의, 감가의 부정, 자본이득 이 세 개가 잘 나온다고 얘가. 자본이득, 감가의 부정, 그 다음에 가치정의.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암기해 줘야 된다고 이게. 자, 그러면 가치정의 한번 봅시다. 자, 가치정의는 가치가 뭡니까? 그러면 가치는 재화가 얼마나 쓸모 있니?
재화가 얼마나 쓸모 있니? 그 쓸모 있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부동산학에서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는 문구가 바로 요 놈이란 말이에요. 가치. 가치 이걸 정의라고 하는데 항상 여기에 포인트는 요 놈. 여기에 포인트요. 자, 가치라는 것은 재화의 쓸모 있음, 쓸모 있는 정도를 뜻하는데 이 재화의 쓸모 있음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니? 그러면 장래, 기대, 이익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해. 가치는 항상 뭘로 결정이 된다고? 장래로 결정이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장래에도 우리가 한참 꽤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래가 중요한 거죠. 토지는 영속적인 재화니까 항상 장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치는 항상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학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 오피스텔이 이번에 뭐 할까요?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 못했죠. 오피스텔이 앞으로 뭐 할 것 같아? 오피스텔 성은 오시오. 이름은 피스텔이라는 친구인데 요놈 앞으로 뭐 할 것 같아요? 이거 11월 12월 달에도 엄청나게 했다고 이거. 은평은 언제 했습니까? 마지막 주에 했어. 2주 전에. 예. 이거 앞으로 뭐 할 겁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해줘. 자, 보셔. 가치는 항상 장래의 이익으로 결정이 되는데, 자, 오피스텔의 친구인 오피스텔의 가치를 찾아봅니다. 그럼 어떻게 추계하냐? 오피스텔의 친구는 지금 40세야. 그리고 앞으로 55세니까 앞으로 15년 정도를 더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15년. 그리고 매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연봉이 1억 이렇게 잡으면 이 사람은 앞으로 15년 동안 1억씩 15억 원 정도를 벌어갖고 온다고. 그럼 요 장래 벌어오는 이 금액을 친구의 뭐라고 불러? 가치라고 부른다고. 가치라고. 항상 이렇게 장래 이익으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근데 문제는 15억이라는 요 소리를 듣는 순간 친구가 굉장히 기뻐해. 서글퍼서 소주 한 잔 먹자 그래. 아, 이거 아파트 가격 한 채도 안 돼, 강남에. 그래서 앞으로 뭘 결정합니까? 아, 중개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정합니다. 이걸 말해주는 분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말하기 전에. 중개사 자격증을 지금 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1년 만에. 아니요, 직장인이 어떻게 1년 만에 따? 2년 만에 열심히 한 거예요, 2년이면. 2년 만에 땁니다. 그럼 이제 달라지는 게 있어, 장래가. 뭐가 달라진다고? 정년이 없어요. 그래서 몇 살까지도 한다? 100세까지도 한다 그랬어. 그러면 보세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세상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몰라도 60년을 더 일해. 이 세상에나. 60년. 그리고 우리가 월급 받으려고 이렇게 어렵게 자격증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따블이야. 그러면 이 역시 60년. 6, 22. 120억을 앞으로 벌어온다고. 그러면 이 가치가 120억으로 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격증이 없으면 15억, 자격증이 있으면 120억이니까 요 차이 105억 원이 바로 중개사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05억이 중개사 자격증 가치입니다. 그러면 아하, 이렇게도 설명하는구나. 웃기구나. 이렇게 끝나야 돼. 105억이야? 야, 오늘 가서 분류 깜지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깜지 써야 된단 말이야, 분류. 관중자가 적고, 꽁치, 환자 적고, 협의, 광이 적고, 건물, 나무 두 그루, 농작물 자꾸 적어보고. 이게 요거의 결론이었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가치는 항상 장래가 중요하단 말이야, 장래. 그래서 우리가 가치는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왜 가치가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되니? 그러면 장래에도 살아 있으니까. 토지의 경우에는 영속적이니까. 이렇게 말해주죠. 내일 죽는다면 장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임대차 시장 일단 통과. 자, 여기 있어요. 토지. 토지의 물리적 감가라는 표현이 요새 잘 나와요.
어려워 보이잖아. 물리적. 왜? 물리적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물리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외형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외형. 외형적으로 뭔가 감가가 된다. 그럼 외형적인 감가가 뭔 뜻이냐? 달아진다는 거야. 달아진 걸 말하는 거야, 이게. 물리적, 외형적인 감가. 그런데 토지는 영원 불멸에 제하니까 외형적으로 달아져, 안 달아져? 안 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의 감가, 즉 소모나 파괴가 부정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달아진다. 이런 뜻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감가. 아니, 요거 하나 보죠. 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항상 미래 예측이 중요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내가 아파트를 하나 투자했는데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투자했어. 그럼 뭘 예측하고 투자한 거야? 아, 곧 있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야.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데 농지를 투자했어. 그러면 뭘 예측하고 투자한 거야? 농지가 뭔가 택지 등으로 바뀌기를 예측하면서 기대하면서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활동에는 이런 장래라는 예측이 중요한데 이게 미래 예측이라고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중요해. 배려. 배려하면 우리가 친절함을 말하지. 친절함.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장기적인 배려 이렇게 나오면 친절하구나 이렇게가 아니라 장기니까 먼 미래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야. 이 표현이 중요한 거야. 이게 부동산학에서 장기적인 배려를 해야 된다. 장기적인 배려가 중요하다. 그러면 먼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을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배려만 해석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이 있어요.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이건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본이득은 가격 상승의 이득이라고 되어 있고 소득이득은 임대차 소득이에요. 그럼 보시죠.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두 가지 이득을 얻어. 부동산 투자는. 일단은 가격이 오르면 가격 상승의 이득. 이걸 자본이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임대차를 통해서 소득을 또 얻죠. 그러니까 소득이득은 임대 소득으로부터 얻는 이득이야. 근데 우리의 핵심은 요 자본이득이야. 자본이득. 자,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 상승의 이득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토지를 사야 돼. 자, 임대 소득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얻을 수 있어요. 토지를 빌려서 다시 임대차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가격 상승의 이득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만 얻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소유해 얻는데 토지를 소유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하면 가격 상승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의 이득의 근본은 뭐야? 돈이야. 돈. 그래서 우리가 가격 상승 이득을 자본 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미스터 국은 토지에 대한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얻을 수 없겠어요? 없어. 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항상 자본 이득, 돈으로 얻는 이득 나오면 부동산을 샀구나. 가격 상승의 이득이구나. 이런 거야. 근데 여기 이제 포인트는 이런 거야. 자, 자본 이득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자, 토지의 경우에는 요 가격 상승의 이득을 거의 확실히 얻어. 가격 상승.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즉, 토지는 영속적인 제한이니까 소모되거나 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살짝 떨어져 있으면 가격이 오를 때까지 뭐 해불어?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말 이게. 어차피 사라지는 제한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투자하게 되면 거의 확실히 가격 상승의 이득을 얻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래서 왜 토지는 가격 상승의 이득을 많이 얻니?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야, 안 달아져.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이게 정답이에요. 즉 토지는 영속성을 갖는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속성.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제가 찍어줬잖아요. 가치 정의, 그 다음에 감가, 그 다음에 자본. 그래서 여기는 좀 유치하게 그냥 암기해. 자, 영속성은 항상 0이야, 0. 그래서 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자씨, 자본이드. 영감 이렇게. 영감. 그럼 듣기 좋아, 듣기 안 좋아? 안 듣기 안 좋아. 그러니까 항상 영감 나오면 뒤쪽에 부정 이게 있어야 돼. 영감. 그 다음에 영가 말은 안 돼. 뭐 영차라고 하든지 영가라고 하든지 영가치라고 하든지 아무튼 영가, 영자, 영감 이게 잘 나온단 말이야. 이게 다 뭘로 시작해? 영자로 시작해. 영자, 영속성, 영자, 자본이득, 영감, 감가의 부정, 영가. 특히 가치는 말이 안 되니까 이해를 좀 해줘야 돼. 가치는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된다. 왜? 장래도 살아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개별성. 개별성. 자, 토지는 물리적 측면이면 무슨 측면? 외형이죠, 외형. 외형의 측면에서 동일할 수 없다. 자, 얘는 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자, 개별성은 다 다르니까 어떤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다. 이게 비대체성이죠. 이게 바로 대체성이 부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물 일가 법칙의 부정. 그러니까 곳 정도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자, 토지라고 지금 두 개가 돼 있는데 속초의 토지와 강남의 토지는 같다고 해석한다. 서로 다르다고 해석한다. 다르다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초의 토지를 강남의 토지로 서로 대체시킬 수 있다 없다? 대체시킬 수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10월 3일 날 개강을 했잖아요. 10월 2일 날 깨톡이 또 왔어. 근데 그분이 질문을 이렇게 줬어. 근데 질문을 딱 보면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인지 그냥 한 2달 만에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시작부터 막혀서 질문을 줬는지 판가름이 딱 돼. 왜? 질문의 내용으로. 근데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 질문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공부를 하신 분이야.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아이고 참 열심히 좀 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칭찬을 좀 달아놨어. 그랬더니 카톡에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이 항상 그 빗대서 말하는 강남 토지에 빗대서 말하는 속초에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요. 속초에 사는 사람이야. 2일 날에 그래서 3일 날에 노량진에서 동영상을 찍을 때 잘못했어요 하고 우리 고향인 나주를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어저께 또 깨톡이 왔어. 아이 굳이 속초라고 해요. 그냥 속초 산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속초로 또 해. 자, 토지는 같은 토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죠. 속초와 강남의 토지는 다른 거예요. 이게 대체성의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 자, 일문일가 법칙은 하나의 물건은 비슷한 가격 또는 하나의 가격 수준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나와. 속초와 강남의 토지는 둘 다 토지라는 물건이지만 비슷한 가격 수준이 한 500배는 차이가 있어. 500배는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부정되는 재화입니다. 이런 거야. 왜 부정되니? 다 다르게 취급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암기 코드가 뭐냐? 이해를 했으면 일물일가야. 일물일가를 이렇게 넣으면 일물일깨 이렇게 돼. 어거지야. 그냥 어거지 만들어. 그래서 일물일가 나오면 개별성이 떠올라야 된다. 이런 거야. 자, 지금 제가 한 게 초벌구야. 자, 보셔. 이제 이해는 되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암기해야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이런 거야. 시험에는 대부분 지문으로 나오지만 이런 키워드를 준단 말이야. 키워드를. 그러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첫 번째, 일단 이해가 좀 약하더라도 정답은 찾아갖고 와야 되니까 일단 이런 게 보여야 돼. 외부 효과 나오면 왜 뿌효과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집약 찌읒, 최유효 찌읒. 그러니까 부증성과 연관이 되어 있군요. 부증성. 그리고 일물일가 보면 일물일깨 법칙이요. 개별성이고요. 영
영감, 영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본이득 강가 이렇게 좀 돼 있어야 돼, 최소한. 그래야 뭔가 정답을 찾아. 영가, 영감, 영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만 또 암기하면 안 돼. 왜? 항상 이렇게만 나오나 시험이. 그러니까 이해도 좀 해야 돼. 근데 이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미스터 국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친구한테 설명할 때 대충 설명해. 뭔가 꼼꼼히 설명해. 친구한테 꼼꼼히 설명하면 다시는 안 물어봐. 무슨 대화 중에 친구한테 설명하는데 그냥 이런 거라면 이게. 이 정도야. 야, 왜 부동산은 지역이 기반이 되는 시장이냐? 야, 부동산은 장소가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야, 마트에다 진열할 수 없고 자신이 속한 지역이 그냥 시장이 되는 거야. 요 정도야. 야, 외부 효과가 왜 부동성이냐? 그러면 야, 내가 고정돼 있으니까 외부가 변하면 다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거야. 외부 효과 부동성 때문이야. 야, 집약체이온은 어렵게 보이지만 알뜰살뜰 잘 쓰라는 거야. 알뜰살뜰.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지 않는 부증성이 있는 제하니까 야, 알뜰살뜰 잘 쓰라는 거야. 요 정도야, 요 정도. 야, 가치가 왜 영속성과 관련돼 있니? 야, 가치는 장래에 의해서 결정이 돼. 야, 지금 과거가 뭐가 중요해? 장래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장래에도 살아있으니까 영속성, 토지는 영속적이니까 가치가 이렇게 정의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감가, 영속적이잖아. 감가가 부정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본이득, 이런 것들이야. 자본이득은 가격 상승의 이득인데 야, 토지는 말이야. 가격이 오를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어. 가격이 오를 때까지. 즉 토지는 영속적이니까. 그래서 토지는 자본이득을 거의 확실히 가져가. 영속적. 야, 일물일가. 야, 토지는 강남하고 속초의 토지가 같은 물건 같지만 아니야. 그러니까 일물, 일가가 부정이 됩니다. 이 정도 설명해 주면 돼. 그러나 지금은 이거 설명 못 해줘.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복습 자료에 뭐라고 적어졌냐 그러면 이렇게 인형이 하나 그려져 있어. 친구 아니야. 가상의 친구야.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친구한테 부동산 산업의 분류를 설명 한번 해봐요. 이런 거야. 해봐. 빨리. 봐봐. 이제 이게 문제라고. 이게 부동산을 만든다. 임대로 돌린다. 판매한다.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관중자가. 요 정도 말이 나와야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 크게 많은 걸 요구해요. 시험이. 살짝 요구해. 일장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일장은 암기하고 그걸 대답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야 됩니다. 특히 4월까지는 이해도 중요하다. 암기도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분류 중에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인데 여기서 인문적 특성을 해버리면 자연적 특성이 또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하자고 이거. 부부 연계가 중요하지 용수다가 병사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한다. 일단 이렇게. 그러나 하나만 더 보자. 하나 뭐냐 그러면 자 이거 봐요. 오른쪽 박스 13페이지 봐요. 이렇게 단순 암기로만 정답을 맞출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13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10년 이상이야. 얘는 10년이 아니라 그 20년 동안 나온 것 중에 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돼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수하는 거야. 근데 야 8개나 되는데 다 볼 필요 있느냐? 그러면 2개만 봐 일단. 3번, 4번 묶어.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니까 3번, 4번 묶어. 3번, 4번. 그건 뭐라고 돼 있냐? 자, 3번은 물리적 공급이라고 이렇게 굵게 적어져 있고 4번은 용도적 공급이라고 굵게 굵어져 있어. 그러면 이거 비슷한 내용 같아. 공급이라고 둘 다 공급이라고 돼 있으니까 비슷할 것 같다, 다를 것 같다. 그냥 무조건 다르다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급과 용도적인 공급. 자, 그러면 더 볼게요. 자, 이거면
우리가 흔히 부동산 학에서만 쓰는 용어야. 물리적인 공급 또는 물리적인 공급량 하면 자연이 만들어주는 지표 면적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 근데 이 지표 면적, 지표량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죠. 인간이 항상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걸 우리는 부증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증성은 전체적인 토지의 양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토지의 양은 인간이 늘릴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제한된 토지를 항상 인간은 어떻게 씁니까?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용도적인 측면에서 쓴다고. 용도. 그러면 상업용의 토지는 분명히 용도적인 측면의 양을 묻는 거야. 그러면 이 상업용이라는 이 용도적인 양은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나요? 그러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꾸고 공업용으로 용도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냐? 이걸 이해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해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부증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 공급이 나오면 항상 지표 면적 전체를 뜻해. 전체 지표 면적.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늘릴 수 없다라고 해야 되고 용도적인 공급이라면 용도적인 측면의 양을 뜻해. 용도적인 측면, 즉 상업용이라는 용도적인 측면의 양은 항상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 특히 요 4번 지문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토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부증성이 있지만 용도라는 측면에서는 인간이 늘릴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3번, 4번 잘 나온다. 이 정도만 주의 일단 해보자 이런 말. 자, 그럼 기초를 한번 보자고요. 자, 출제 경향. 자, 7번을 딱 보시면 30의 기출이죠. 요런 게 나오면 그냥 땡큐 안 땡큐야. 이게 가장 쉬운 형태야. 가장 쉬운 형태. 자, 박스 중에서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만 알아도 돼. 저는 이게 보여. 영자씨 이거. 영속성이네. 이런 게 가장 쉬운 문제란 말이야. 자, 그런데 보셔.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분석해보자. 관리의 의의. 자, 부동산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오래 써야 되니까. 그럼 사례가 피부 관리야. 피부를 관리하는 이유는 장래도 오래 써야 되니까. 똑같아.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토지는 영속적인 제한이니까. 그 다음에 자, 요런 거. 배려가 나왔어. 배려. 이건 친절함이 아니라 장기적 배려하면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활동에서 장기 배려를 해야 된다. 장기가 이 장기 배려가 아니야.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형태예요. 자, 어려운 형태 하나 볼게요. 요놈이야. 이게 지금까지 10년 안에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가. 정답률에서 31회를 들고 온 거예요. 보셔. 기업부터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자, 개별성을 줬어. 그리고 뒤를 봤더니 토지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라고 나와 있어. 오늘 미스터 국이 한 듯하다 안 한 듯하다. 대답 잘해줘. 한 듯하다 안 한 듯하다. 대답 잘해주라고. 확신을 갖고 대답해. 확신을. 한 듯하다 안 한 듯하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했어. 그러니까 30일에 처음 나온 문장애가. 모르겠어. 넘어가자 말이야 이게. 니은. 부증성. 이게 보이네. 찌읒. 부증성. 너 맞았어. 그 다음에 디귿은 부동성인데 아이고 임장. 장소 나왔어. 장소. 그럼 부동성.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확실해. 니은 디귿은. 그러면 대부분 이런 선택형은 두 가지 정도만 나오면 정답을 바로 체크하는 거야. 다 읽는 게 아니라. 니은 디귿이니까 니은 디귿인 걸 봤더니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3번, 4번, 5번 세 개나 니은 디귿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리을번을 봤어. 영속성이 나와. 그리고 감가가 나와. 그러니까
영감 나왔군요. 영감하고 리을 해서 니은, 디귿, 리을이 4번이잖아요. 기억번은 모르더라도 야 4개가 다 맞을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지 하고 4번을 다 찍어갖고 왔다고. 다. 그런데 4번부터 잘 보면 함정이 들어가 있어 이게. 영속성은 감가가 필요함의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은 거니까 감가가 필요 없다 이 근거야. 그래서 영감하면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 부정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저 빠르게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정확히 못 본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이해됐다? 이거 못 찾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얘는 제가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목숨을 걸고 다 맞춰갖고 와야 돼. 목숨을 안 걸고 다 맞춰갖고 와야 돼. 웬만하면 다 맞춰. 그러니까 이것만 딱 찾아냈으면 이거 모르더라도 니은 디귿은 들어가야 되니까 기억 니은 디귿 아니면 니은 디귿이겠지. 그럼 정답 뭐밖에 없어? 3번이단 말이야 이게. 요걸 찾았어야 돼. 요거. 자, 그럼 요거 보죠. 요것도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 기억 지문이. 자. 이거 어떻게 앞으로 돌리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연적 특성을 보면 자연적 특성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자, 이제는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이걸 작년부터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쪽이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요 뒤쪽은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하죠. 근데 인간에 대한 설명을 봐봐요. 토지가 뭔가 이런 자연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인간은 말이야 토지를 이동시킬 수 없어. 생산할 수 없어. 소모시킬 수 없어. 대체시킬 수 없어. 다 있다고 해? 없다고 해? 뭔가 없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토지에 이런 자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 제약되고 있다 이런 말이게. 이런 게 지금 자연적 특성에는 담겨 있는 거야. 여기는 담겨 있어 안 담겨 있어? 안 담겨 있어. 여기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이거 뭐가 담겨 있어? 이게 자연적 특성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야. 자연적 특성은 인간의 활동을 다 제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런 거야. 이런 자연적 특성을 주고 시장이 완전하게 하니 불완전하게 하니 그럼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답이 나와야 돼. 왜? 개별성은 인간이 대체시킬 수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쪽으로 와야 돼. 즉 부정의 개념으로 짝대기가 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게. 예. 그러니까 얘는 옳은 지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니 기억, 니은, 디귿. 어려운 내용이에요. 항상 자연적 특성은 인간의 활동을 제약한다 이렇게 돼야 돼. 예. 자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돼? 경제론 기본 개념 해야 돼. 오늘 수업자리 봤더니 9번, 10번 두 문제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9번, 10번을 하려고 봤더니 노량진에 그 수험 공부를 하시는 분이 여기서 더 나가면 나는 다음 주에 안 나올란다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야. 여기까지가. 자, 1장은 대부분 분류가 시험에 나오고 이 분류는 암기해야만 맞출 수 있다. 이게 오늘의 총평이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암기할 수 있도록 뭔가 자료를 만들어 드린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다음 주에는 경제론이 들어가는데 경제론은 암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해가. 그러니까 반드시 강의를 듣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해야 돼 이거. 근데